안녕하세요, 선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FC 1995 19번 김은남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김은남 선수를 많은 분들은 사실 프로 데뷔를 당연히 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본에서 프로 데뷔를 하시게 됐는데 이 어떻게 일본에서 프로 데뷔를 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2010년도였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2월 달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꼭 프로 데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에이전트분한테 그때는 이제 수석 코치셨죠. 윤정환 수석 코치님이 계셨던 사간토스에 테스트를 좀 보고 싶다 해서 그냥 갔어요. 가서 테스트를 봤는데 운 좋게 3일 만에 테스트 합격이 돼서 바로 입단하게 돼서 거기서 프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김호남이라는 이름답게 2011년에 드래프트를 통해서 광주FC 입단하셨잖아요. 돌고 돌아서 광주를 가셨는데 이때 당시 심정이 좀 어떠셨나요? 사실 일본에서 되게 많이 외로웠거든요. 저도 그때 좀 힘든 시기여서 또 때마침 광주FC에서 뽑아줘서 그때 정말 행복했고 여기서 한번 내게 모든 걸 다 쏟아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2013 시즌부터 15 시즌까지 한 3년 동안은 광주의 에이스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어떤 장점이 본인의 이 성장을 이끌었는지. 광주에서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있으신데 제가 2년 동안 리그 한 경기 출전했어요. 11, 12 시즌 때. 11대 11 경기를 하잖아요. 양팀 이제 뒤에 남아가지고 기본기 하는 선수가 저였거든요. 그 2년 동안 두 탕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프로 거의 한탕인데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 뭔가 훈련량을 채워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불안했던지 뭐라도 해보고 싶었던 건지 그냥 저는 무조건 하루에 두 탕씩 꼭 채우면서 제가 기회가 오기만을 바랬는데 여범규 감독님이 저를 조금씩 기용해줬는데 그 뒤로는 경기도 많이 뛰고 포인트도 많이 하고 원인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좀 기술적인 면보다는 축구에 대한 그다음에 성공에 대한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저 그때 자기계발서를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성공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의 현상을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가졌던 이런 상황들을 저는 에너지의 근원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 인천으로 당일 트레이드가 된 정말 K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사태의 전말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근데 그런 트레이드 과정에 있어서 상처받으셨던 축구 팬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 아픈 기억을 다시 되돌릴 것 같아서 그게 송구스럽긴 한데 그냥 담백하게 말씀드린다면 대구전이 끝나고 수원전을 준비하는 주였을 거예요. 저는 윙백을 많이 보다가 이제 윙으로 다시 올라와서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훈련에 슈팅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피지컬 코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전역한 이근호 선수 슈팅 훈련을 같이 했어요. 오전에 개인 훈련으로.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저희 에이전트 분이 이제 미팅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죠. 이렇게 인천에 갈 것 같다. 이미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상황이. 제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곤란해지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터전이 바뀌잖아요. 네. 제가 결혼을 했고 와이프가 쌍둥이 임신을 했던 상황이니까 구단도 비영리 그 기업이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선수들을 바꾸고 영입을 하고 방출을 시키는 거는 저는 프로축구 시장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앞서서 조금만 더 언질이라도 주셨으면은 왜냐면 만삭의 와이프가 제가 먼저 가고 이삿짐을 다 꾸려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처음으로 제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어요. 저는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큰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정작 내가 지켜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온다는 게 힘들었죠. 그렇지만 제주와 인천 구단을 저는 이해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적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때 선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나요? 대부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 제주도 갈 때도 남기일 감독님이랑 이제 미팅을 했어요. 그때 이제 FC 서울에서도 오퍼가 있었고 제주에서도 오퍼가 있었는데 FC 서울에서는 정조국 형이랑 김민혁 선수와 2대1 트레이드 조건이었고
제주에서는 현금 그냥 5억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FC 서울이 3백이었어요. 저는 윙어였고 굉장히 가면 또 애매하잖아요. 아, 윙백이죠, 그럼. 윙백인지 포든지. 예. 좀 애매한 상황이죠. 애매하면서 포드는 주영 형이랑 아드리아노 막 대안이야. 내가 진짜 냉정하게 따져서 할 수 있을까? 동시에 제주는 포백이고 충분히 제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한테 저는 제주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남길 감독님은 그때는 FC 서울이 최상위권 팀이었으니까 도전을 할 거면 가장 좋은 팀 가서 우리나라 최고 명문 FC 서울에 가봐라. 거기서 한번 느껴봐라. 그래서 저는 제주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제주로 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019년 여름에 인천으로 가셨습니다. 당시에 그 인천의 사령탑이 이제 고인이 되신 유상철 감독님이었는데 유상철 감독님의 또 신뢰를 받으면서 굉장히 또 출전을 많이 하셨고 또 좋은 활약을 하셨잖아요. 선수에게 유 감독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여주신 제가 아는 유일한 분이시지 않았나. 네. 자, 이제 곧 일주기잖아요. 혹시 뭐 가슴에 있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가장 생각나는 게 그렇게 암 판정을 받으시고도 경남전 전 경기 때 연민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경남전을 뛰지 마라. 그거는 감정에 휩싸이는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다. 팬들을 위해 뛰어라. 저는 거기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공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는 아직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뜻을 제 데이터 안에서는 해석을 못할 것 같아요.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저는 아직도 아주 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 마음으로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부주장으로 팀을 이끌기도 하면서 팬들에게 또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당시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뛰셨나요? 2020년에 이제 제가 19년도에 입단하고 부주장으로 선임이 되고 뭐 내부적인 일로 재성 형이 주장에서 내려오고 제가 주장을 갑작스럽게 맡는 상황이 됐어요. 한 11경기, 12경기를 못 이기는 최악의 성적이 나오는 되게 어려운 시기였는데 축구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지 않았나. 마음처럼 안 되는 시즌이었다. 이제 팬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밖에 못 만나는 상황이었잖아요. 19년도에 뭐 확성기 들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2020년에. 다행히 그 시즌에 뭐 잔류는 했지만 미안하고 좀 더 잘하고 싶었던 현식에게 날라차기를 하면서 퇴장당하면서 어이없게 시즌이 끝나버리네. 네, 그런 죄송한 시즌이 아니었나. 굉장히 높은 순위를 시즌 초반에 인천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인천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또 조성환 감독님이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형들도 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인천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저 부천 FC에서 최근에 이제 경기를 이제 좀 가벼운 부상이 있어서 경기를 안 뛰어서 팬사인회를 했는데 이제 너무 좀 감격스럽고 더 막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10명 중에 4분은 다 인천 팬분들. 대박. 저도 진짜 좀 많이 놀랐어요. 와, 인천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부천 FC. 지금도 진짜 감사해요. 인천에서 뛰시다가 2021 시즌에는 수원 FC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까지 또 팀을 여러 번 옮기시게 됩니다. 네. 그런데 두 팀 모두 공교롭게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진 못했어요. 인천에서 허리 디스크가 터졌었어요. 근데 MRI상으로는 굉장히 미세하게 나왔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좀 호전이 돼가지고 이제 수원 FC에 입단했지만 동계훈련을 또 잘 하진 못했어요. 또 도중에 아파서 주사 맞으러 가고 5월 달쯤에 이제 완전 완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몸이 좀 제대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2020년 시즌 끝날 때쯤 이제 FA여가지고 포항에서 원래 가장 적극적으로 영입을 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여병으로 이제 선회가 됐고 제가 이제 수원FC로 간 건데 김기동 감독님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어요. 제가 이상하게 인천에 있을 때 포항이랑 할 때 좀 잘해가지고
제가 경기를 못 뛰더라도 저를 찾아주셔서 이제 포항으로 갔죠. 되게 자신도 있었어요. 왜냐면 몸도 올라왔고, 근데 가자마자 너무 의욕이 앞섰는지 디스크가 또 터져버려가지고 그때는 제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술해달라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MRI 상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다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복귀를 했는데 와 이게 몸이 안 올라와요 진짜. 시즌 막판 뭐 한 경기 남겨놓고 그때 조금 정상 될까 말까 한 7-80%? 김기동 감독님이 시즌이 끝나고 저는 그런 게 김기동 감독님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비즈니스적으로 계약이 6개월짜리니까 그냥 계약 만료되면은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를 부르셔서 다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같이 갈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많이 몸이 정상적으로 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어딜 갈지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근데 거기에서 너무 고마움을 느껴서 왜냐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6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조금 약간 괘씸했을 거예요. 조금 진짜 중요한 시기에 윙도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막 정말 중요한 ACL 4강전 때도 근데 너 호남아 너 전주 가서 선수들 1군 선수들이랑 따라하면서 뭐 만들어. 그때 진호 형이랑 영준이가 경고누적인가 됐을 거예요. 엔트리에 들어갔는데 저는 뛸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감독님이 울산이 한 명 퇴장 당하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호남아 너 그냥 공격만 해라 했는데 당연히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네. 제 그때 당시에 몸 상태에서 다시 들어갔어도 저는 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남았던 2021 시즌이 아니었나. 2022년에는 또 부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부천으로 이적하게 된 뭐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냉정하게 저를 평가했을 때 거의 근 한 1년 6개월 동안 경기 실적이 워낙 없다 보니까 나이도 이제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판단도 했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있으면 2부든 더 밑으로 떨어지든 3부든 나를 찾아주는 구단이 있으면 바로 가자. 제주에 있을 때 김지훈 코치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코칭 스텝이 너를 원한다. 그냥 두말할 것 없이 그냥 가겠다. 그렇게 바로 결정해서 에이전트 통해가지고 바로 결정을 했는데 감독님도 당연히 그러셨을 거고 구단도 그러셨을 거고 저의 그 허리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저를 영입해 주셨어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마웠고 동시에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축구 부상으로 인해서 말썽을 피우는 일은 없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는 있었어요. 최근에 약간 햄스트링이 안 좋아서 쉬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일부러라도 더 안 쉬려고 하고 일부러라도 더 경기장에서 또 많이 뛰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현대 소속팀인 이 부천에서도 그리고 인천에서도 포항에서도 광주에서도 이 팬 서비스를 너무 잘해주기로 유명해요. 네. 이 팬들하고 유독 잘해주시는 특별한 이유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간단한 건데 프로 선수가 있게끔 해주는 게 사실 팬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팬분들 기분적으로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축구라는 분야가 프로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그거를 보기 위한 수요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수요가 없다면 그거 그냥 우리들만의 그냥 그죠. 어떻게 보면 조기축구거든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축구 팬분들이 있기에 지금 이런 시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선수가 있고 팬이 있는 게 아니라 팬이 있기 때문에 선수가 있는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좀 인식을 해주면 자기 여가 시간을 빼서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우리 소중한 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스킨십을 해주면 그게 그분들한테는 조금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인천에 19년도에 그 말을 했을 때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고 광주FC가 왔을 때 저라는 사람을 있게 해준 정말 부모님 같은 구단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같은 팬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광주FC가 이 가슴 한켠에 있어요. 제가 광주를 떠난 지도 8년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근데도 저를 보면 그렇게 우리 선수처럼 대해주시고 감사하다고 큰절 한번 한 게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네. 약간 이담 제조기 같은 느낌이라